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제가 조사해온 거는 신한 알파 리츠고요. 일단 뭐 되게 단순해요. 투자 아이디어는 항상 부모님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좁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거든요. 부모님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좁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걸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시작됐고요. 일단 리츠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소액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뭐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하거나 대출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뭐 채권에 투자를 하거나 뭐 투자회사 또는 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리츠의 전망을 봤을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요. 2017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25년에는 20%를 넘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에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밑에 내려보면 국가별로 이제 리츠가 수익률이 늘어나는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리츠 주식이 굉장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미국, 일본과 선진국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 리츠 시장이 5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리츠 시장에 지금 초입이며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하반기에 공모 상장을 추진 중인 리츠들이고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조사를 하게 된 거는 신한 알파 리츠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한 알파 리츠를 조사를 하게 된 경우는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 일단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관리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을 사놓고서 방치해놓고 그냥 임대 수익만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매년 항상 공모를 하고 그리고 매입을 하는 그런 리츠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매년 수익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리츠를 60년 이상 해온 미국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리츠에서 가장 성장을 잘한 리츠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관리 리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투자와 이런 계속 투자와 자기관리를 하는 리츠들이 항상 발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는 경기도의 한교 크래프톤 타워와 서울 용산 더프라임 그리고 서울 데일 빌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입지 환경 같은 경우는 판교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해도 되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도 높고요. 그리고 뭐 데일 빌딩 같은 경우는 이미 임대를 받아서 오랫동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은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크래프톤 타워 같은 경우는 판교역에 위치하고 있고 자산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2018년에 신축하였고 4월 27일에 취득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플랫폼 기업 뭐 네이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 블루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죠. 뭐 스노우 등 임차인으로 있어서 이제 성장성을 꾸준히 높게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오랫동안 임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용산의 더프라임 타워를 소유하고 있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 이전과 개발 호재를 갖고 있어서 가치 상승이 높게 평가되고요.
그리고 뭐 임차인 현황으로는 신한생명이 비중을 25% 가지고 있고 유베이스, DB생명, 트랜스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빌딩으로 데이빌딩 같은 경우는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취득가는 올해 3월에 680억 원에 취득을 했고 270억 원을 유상증자에서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조사는 해봤는데 구체적인 임차인은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신한 알파리치 같은 경우 데일빌딩이 공실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없어요. 데일빌딩 자체가 꽉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임대 수익은 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재로는 이걸 조사했을 때 서울 중구의 L타워를 취득을 한다고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9월 10일자로 L타워를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9월 10일자로 이제 인수를 진행을 했고요. 5번째 자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투자와 몸집을 불려나가는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츠의 또 다른 매력이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월 말과 9월 말에 결산을 해서 1년에 2번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뭐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세법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뭐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사실 그 정도까지 조사를 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조사를 했을 때 세법 특례로 2021년 12월 30일까지 투자하는 리츠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 금액이 합계액이 5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받는 배당 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9% 분리과세로 끝나고 있다. 고소득자가 매우 좋은 절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한테는 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률은 4.6% 가량이고요. 뭐 그렇게 배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리츠가 배당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한국은 리츠의 초입이기 때문에 발전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요. 배당보다는 저는 그런 투자 가치가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적정 주가 계산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연간 280원 이상의 배당은 무난해 보여서 적정 주가는 6,660원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220원에서 7,500원 사이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고배당 종목은 아니지만 리츠 시대의 초입으로서 저는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성장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금 현 정책으로 인해 지금 주식으로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기업이 네. 부동산 쪽 투자를 해서 네. 뭐 나오는 장점이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그러면 피드백을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네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좀 긴장을 해서 시가총액 대비 자산 가치가 얼마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성장률도 조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장이 됐네요 이상하게. 촬영 중 저 그럼 만약에 네. 태양님께서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우량주가 있고 네네. 다른 배당주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투자할 만한 장점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부동산은 저는 계속 그냥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사실 뭐 이미 오른 것들을 그거를 뭐 정부가 규제한다고 사실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항상 가치 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네가 차라리 뭐 저기 뭐 지방에 이런 데에서 부동산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좀뭐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노른자 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성장을 해가고 있는 좀 독보적인 존재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뭐 매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네.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네. 만약에 그 매도를 했을 때 큰 뭐 수익이 났거나 그런 사례들은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네, 여기 사례들은 조사를 해놨는데요. 조금 제가 긴장을 해서 요거는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일단 잠시만요. 일단 지금도 매입했던 부동산들이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도 굉장히 커서 그거에 대한 수익도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요거 조사도 해놨거든요. 일단 2018년 10월에 사들인 용산 더 프라임 타워 같은 경우는 1년 9개월 만에 약 500억에서 600억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지금 두 개의 빌딩 가격이 오른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더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것은 근데 매각한 건 없는 거죠? 아직? 네, 아직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 추가 조사로 각각 그 빌딩의 현 시세를 좀. 네네. 그러면 저 매수 시점이랑 매도 시점은 뭐 아직 그거는 없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적정 주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시점은 저는 그냥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도 시점은 아직 잘 파악은 못하겠어요. 앞으로 그냥 오를 게 꾸준해 보여서 제가 좀 요거는 아직 매도 가격을 잡을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은 그 세 개 말씀하신 세 개 빌딩에서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임대 수익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뭐 임대 수익. 네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좀 긴장을 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실적 추이 전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조사한 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기업이 아니고 리츠다 보니까 네네. 방금 재무제표 네네네. 보통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임대료 수익자리 이제 매출액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리츠는 임대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고 또 네.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까 그 네. 건물을 건물을 이제 팔아서 네. 차익을 얻는 거 네, 외에 맞습니다. 또 혹시 그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게 있나요? 관리 비용을 뭐 절감시킨다 이런 거 말고 혹시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제가 조사한 거는 두 가지였고요. 이거는 더 제가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신규로 그 건물을 네네. 이제 매입한다고 할 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소재로 작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큰 요인, 가장 큰 요인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선례로 살펴봤을 때 요번에 신한 L타워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게 그 전에 사두었던 세 개의 그 건물들이 가치 평가를 요번에 받았을 때 금액이 그 건물의 가격의 금액이 상승해서 그 차익을 가지고선 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한 걸로 제가 조사한 거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조사 요청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지금 건물 세 채 있는 게 네네. 뭐 1, 2년 안에 지어진 것도 있지만 뭐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네네. 역대 건물 가치 상승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면 네네. 향후 임대 수익률도 똑같은 기율로 올라간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아까 보여주신 20년도, 21년도 예상 임대 수익도 추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리츠의 성장률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시세 지금 매수 시기랑 매도 시기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저평가되고 있고 고평가되고 있는 네. PBR 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발표 때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작년 말인가요? 롯데리츠가 제일 늦게 성장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이후에 네. 퇴직연금 일부를 네. 그 리츠 ETF로 넣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나 때 맞고 네네. 아직까지도 빌빌거리더라고요. 지금 네. 대부분 다 이제 네. 그 리츠 관련주들이. 어, 그에 대한 제 이유는 이제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사실 그리고 불매 운동도 있었고 롯데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비 시장이 위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처음에는 롯데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굵직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롯데리츠를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찾다가 그런 이제 뭐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수익을 낸다고 해서 저는 찾다가 신한 알파리츠가 좀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좀 굵직한 건물을 사들이는 걸 보고선 신한 알파리츠를 선택하게 됐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제 뭐 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이런 거에 대한 또 수익과 그런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서 좀 성장이 더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일반 기업들은 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에 따른 뭐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도세라든지 네네. 취득세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게 기업에서는 뭐 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더 깊숙이 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를 피드백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비주거 부동산이고 오피스 빌딩이라서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개인용 주거 부동산 연도세 관련 이슈랑은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네. 깊숙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서 확실하게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 수익에 대한 네. 세제가 법인세로만 통합된 건지 네네. 얘네가 임대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추가 세금 문제가 있는지 그 네. 임대 수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물 시가에 비해 네. 그런 그거를 좀 밴드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밴드를 네, 못 알겠습니다. 구하면 현재 시가 대비 임대 총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도 시점이라고 잡는 게 힘든 건데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배당률로 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소리인데 아까 변종희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답변드리면 우량주랑은 다른 종류죠. 우량주는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코로나 때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 감사합니다. 리밸런싱 효과를 보기에는 또 이때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떨어진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츠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다양한 자산군의 하나로 편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뭐 주력 자산으로 집어넣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실제 자산 배분에서도 뭐 단순히 위험 자산이라고 해서 주식만 집어넣는 건 아니거든요. 리츠 뭐 주식, 채권, 금, 원자재도 사실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방향성만 다르다면 자산 배분의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부분 그냥 항상 몇 프로 비중으로 끼워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